영끌에서 짠테크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성장 시대가 이제 고차가 된다. 저성장 시대가 고차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월급이 안 오른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기본급 사회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뭐 그러면 쓸 돈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물가는 당분간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제 거의 맞는 거죠. 뭐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되려 쓸 돈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좀 삶을 이제 구상해야 되는 거죠. PB 상품 찾거나 아니면 리퍼 상품 찾거나 아니면 꼭 써야 될 때 말고는 이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되게 웃긴 게 영끌에서 짠테크로 갑자기 바뀌었다. 갑자기 뭐 연로를 추구하던 이들이 갑자기 뭐 아주 이제 절약하는 금금 절약한 사람으로 바뀐다. 왜겠습니까? 영끌했으니까요. 영끌해서 쓸 돈이 없는 거죠. 너무 돈을 많이 이제 집 사는데 이제 들여놓으니까 DSR이 뭐 거의 뭐 50%라고 하죠. 50% 60%라고 해요. 이미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짠테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뭐 많은 영끌한 영끌족들의 처한 현실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지금 이제 주담대 대출금리가 한 5%쯤 되잖아요. 5%쯤 되는데 그게 2023년 하반기, 2024년, 2025년, 2026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부담해야 될 이제 뭡니까? 그 금액 자체가 이자 금액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쉽게 빚을 내라고 얘기했습니까? 빚 내서 집을 사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이제 다 주범들이죠. 근데 그걸 몰랐던 이들이 이제 걸려든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뭐 그네들은 30년 4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30년 40년 동안 갚으려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 뭐 갚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게 뭡니까? 빌리는 건 자기가 빌리고 갚는 건 남한테 뜨는 게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문제의 시작점이고 그 아주 쉽게 생각했던 빚 내고 집을 가지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다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도 벌써 알고 있죠.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을 그들이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짠테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짠테크를 하게 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이제 세 끼 먹던 사람이 두 끼 먹고 두 끼 먹는 사람이 한 끼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밥을 줄여야 먹는 걸 식비를 줄여야 어떻게든 통장이 비는 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조건 싼 거, 완전 가성비가 넘치는 완전 값싼 걸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누가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습니까? 남이 그렇게 강요한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놓인 거다. 라고 봐야 됩니다. 금융권에 돈 다 갖다 주고 쓸 돈이 없으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투잡하고 서리잡 해야 되는데 투잡 서리잡도 매일 하루하루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내가 투잡 서리잡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부업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 또한 경쟁이 만만치 않죠. 체력도 돼야 되고 또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것저것 잘 고려하면서 움직여야 가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참 삶이 어렵습니다.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그냥 별것 아니다라고 마음만 잘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이들이 이제 서서히 그게 이제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제 미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가는 순간 현실 세계에서 이제 맞닥뜨리는 순간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멘붕인 거죠. 저승장 시대가 고차가 된다. 이제 월급도 안 오르고 이래저래 이제 현재 소득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울한 거죠. 답답한 거죠. 급여가 안 오른다고? 급여가 오르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여기저기 둘러봐도 여기나 저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암울해지고 점점 더 피곤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개인화되는 거죠. 개인화되고 더욱더 이제 움츠러듭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함부로 다른 누군가와 인연 맺으려고도 안 하는 거죠. 왜? 저녁에 가서 술 마시고 밥 먹고 이러면 다 들어가는 게 다 돈이니까 꺼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짠테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M세대 2명 중에 1명이 한국 경제가 퇴보한다고 전망하는데 뭐 전망을 하든지 말든지 한국 경제는 점점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2030들의 연끌족들 이제 부채상환 부담이 더 늘어나고 뭐 그네들이 뭐 노력으로 빈부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푸념을 벌써 하고 있다라는데 참 이것 또한 씁쓸하죠. 너무 이제 수동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둔화할 거다. 2%대만 돼도 다행입니다. 2%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0%대입니다. 0%대. 지금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들, 경제계 리더들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생각하지 정말로 뭐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지역사를 위하는 게 보입니까? 아니죠. 2030들에게는 코로나하고 부동산 대폭등이 가장 큰 사건이랍니다. 씁쓸하죠.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옛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불나방 투자에 너무 뛰어들어서 연끌하고 비투해서 이제 그네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앞으로 그네들은 더욱더 짠테크 아끼고 절약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연끌과 비투 때문에 고물가 때문에 고이자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기득권들이 지금의 청년들을 잡아먹으려고 한 수작이었다.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